안녕하세요. 비즈앤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연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명을 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날씨도 상당히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어, 그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카페에서 이제 안에서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9시까지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카페, 커피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커피 마시는 데도 어,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투고 예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상황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F7 비자에 관련돼서 이제 새로 변경된 그 지침과 관련해서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전에 올해 4월 달에 그 공고가 됐었던 이제 행정 예고하고 좀 다르게 이제 실제로 법무부에서 고시한, 그러니까 관보에 고시한 내용이 조금 상이합니다. 예,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 반영된 12월 1일부터 시작된 F7 비자 관련해서 오늘은 기간 계산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준비가 되면 그 기간 계산에 관련돼서 영어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F7 비자는 이전에 점수제 거주 비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라는 용어로 이제 통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수인재 점수제 거주 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경된 사항들 중에서 기간 계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F7 비자를 일반적으로 확인을 하실 때 그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왜 그러냐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F7 비자는 어, 뭐, 여기 나와 있는 비자군들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E74가 좀 제외된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기간을 E1부터 E7, D5, 그 다음에 D6, 7, D8, D9, 그리고 E74 비자까지 현재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수 인재 점수제 비자에는 E74 비자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 건 현재는 이 해당 비자로 1년 이상이면 F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F7 비자는 어떤 부분이 달라져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원칙은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요한 건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행하는 F7 비자는 해당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해당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신 분에는 일정 조건을 맞추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현재 E1부터 E7, D5부터 D9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고, 워낙에 양이 많습니다. F7 비자가 이전에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았는데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있어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E1부터 E7
그리고 D5부터 D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중일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됩니다. 기간 계산에서요. 기간.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당연히 80점은 넘어야 됩니다. 80점은 넘어야 되는 건 다 아시죠? 예, 무조건 80점은 넘어야 되는데 기간 3년에 대해서 약간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니까 예, 이 부분들 잘 아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이상이란 얘기는 앞에서 말한 이 해당 비자를 가지고 3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1년 이상이었죠. 그만큼 F7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 얘기는 현재 E1부터 E7 비자, 그리고 D5부터 D9 비자까지 해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3년 이상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비자를 가지고 3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연속 하여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E2, 해외와 지도,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죠. E2를 가지고 있다가 회사를 잘 다니다가 중간에 회사를 변경을 하기 전에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D10-1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똑같습니다. E7 특정활동 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2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또는 3년을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구직 활동을 위해서 D10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 하여라는 얘기는 앞에 나온 E1부터 E7, D5, D9 비자로 해서 계속하여 3년 이상을 연속하여 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E7으로 3년을 거주하고 지금 현재 D10이면 비자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자가 E1부터 E7, D5부터 D9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현재 D10을 가지고 있으면 D10을 끝내고 다시 E1부터 E7, D5부터 D9 비자를 3년 이상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E7 비자로 그리고 D10 비자로 변경하고 있다. 그래도 비자 변경이 안 되죠. 왜? 지금 현재 비자가 D10, 1 구직 비자이기 때문에 3년 이상 연속하여 E7 비자를 연속하여 3년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지금 D10, 1 비자를 가졌다가 지금 현재 E7 비자로 1년 있으면 지금 현재 E7을 기준으로 해서 기간이 3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E1부터 E7, D5, D9 비자로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류 중이란 얘기는 한국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해외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F7 비자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통해서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 신청하기 때문에 만약에 1번, 2번 요건 3년 이상 연속하여라는 조건을 맞추더라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F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 예를 들면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취직할 예정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특별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원칙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칙은 한국에서 합법 체류 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비자 변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F7 비자는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된다.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과 같은 경우는 이 비자를 가지고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다. 해외 영업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에 이제 그 근무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F7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지금 E1부터 E7, D5부터 D9 이 비자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체류한 사람이 외국인이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메인 키워드가 기간이죠, 기간. 그래서 3년 이상에 대한 기간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3년에 대한 기간. 자, E1부터 E7 비자, 특정 활동 비자, 그리고 D5부터 D9 비자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3년이 있어야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3년의 기간이 면제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외죠. 그 3년이란 기간이 면제되는 대상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부분을 빼고 가장 실용적인 지금 현재 E1부터 E7, 그 다음에 D5부터 D9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께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소득. 앞에서 말씀드린 E1부터 E7은 이제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건 취직 비자, 그 다음에 정교 비자, 주재원 비자, 이것도 똑같이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투자 비자와 무역 경영 D8, D9은 이제 그 국내에서 사업하는 비자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께서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소득이 있죠. 전년도 그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나와 있는 소득이 4천만 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상 매년 2월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제 회사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에 나오는 근로소득에 관련된 소득금액 증명원. 하지만 D8, D9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작년 종합소득세 7월달에 있죠.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부터 시작하신 분은 소득금액 증명원이 내년에 근로자인 경우에는 내년에 5월,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은 내년에 7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다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소득이 있으셔서 이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소득에 맞게끔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행을 하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미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E1부터 E7, D5부터 D9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원래는 3년 있다가 F7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3년이라는 기간이 면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석사학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D2 유학 또는 구직 D10 체류 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한 등록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면제가 되는 거죠. 80점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80점 이상에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은 뭔가 현재 이 사람이 E1부터 E7으로 있는 석사 학위자인데, 자, 중요한 건 D2하고 D10을 합해서 3년 이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D2하고 D10은 지금 현재 E7을 가지고 계신 석사 학위자다. 그러시면 그 E7을 받기 전에 D2 그리고 구직 활동한 그 기간이 3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2는 2년, 그리고 구직 비자는 맥스로 3년이거든요. 그래서 석사 학위 그 자체로만 가지고 이 3년이라는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석사 학위자들이. 다만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국내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D2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D2 3여야 된다. 그러면 D2 1 Associate Degree 있잖아요. 그 국내에서 전문 학사, 그 다음에 학사,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은 석사 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총 기간이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석사 학위를부터 시작을 해서 D2 3부터 시작을 해서 D2 4 박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현재 E7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석사 2년, 박사 2년에서 3년, 합해서 5년이 넘기 때문에 그 기간 3년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다만 추후에 별도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E1부터 E7, 그 다음에 D5부터 D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3년 기간 면제 대상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뭐 다음에 제가 설명할 거는 국내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 지금 D2라든가 D10, D10도 D2인 D2 유학 자격으로 D10 구직을 신청하신 그 분들에 한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F2 7 비자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도 석사 이상인데 그 조건도 3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석사 학위만 받고 F2 7 비자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왜? 이 경우든지 아니면 그 국내 석사 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F7 비자를 신청하신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고 3년 이상 D2와 연관된 구직 비자로 3년 이상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 학위 그 자체만 가지고 3년이 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석사 학위자 이상이라도 학사에서 석사를 갔든지 아니면 석사에서 박사를 갔든지 그래서 최종 학력이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에 한한다는 거, 그 부분들 확인하시고 3년에 대한 기간을 면제되는 거는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 또는 D2 유학 자격 또는 유학 자격 이후에 구직 비자인 D10 비자로 합해서 3년 이상을 거주할 것. 자,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D2 비자, F2 7 비자가 이제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조건이 정말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우선은 F2 7 비자 신청할 때는 80점 이상이 넘어야 되는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지금 현재 E1부터 E7, D5, D9을 가지고 계신 외국인 분에 한해서 이제 원칙은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중일 것. 3년 이상이란 얘기는 앞에서 말한 그 비자로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연속하여란 얘기는 현재 그 비자로 3년이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E7 비자로 2년 있다가 D10 구직 비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1년 있다고 하더라도 합한 것이 아니고 연속하여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가 여기에 나온 비자여야 되고 그 기간이 계속해서 3년이 넘어야 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서 F7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다만 일정 요건을 맞춘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 사증 발급 인증 신청을 통해서 F7 비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에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에 F7 비자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체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E7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셔서 비자를 변경해야 됩니다. 다만 그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그 기간에 대해서 면제 대상이 있는데 그거는 전년도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D2로 하고 연결된 D10이 3년 이상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석사 학위는 받아야 되고요. 국내에서 학사 그리고 석사 그 다음에 석사를 받았든지 아니면 석사 플러스 박사를 받고 석사 학위 이상을 받았든지 그 기간이 3년이 넘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새로 변경될 12월 1일부터 변경된 F7 비자의 기간 계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본은 3년입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취득하게 되면 3년이라는 기간이 면제가 됩니다. 자, 영어로 강의는 제가 준비되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com 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